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다시 국채 금리의 상승에 흔들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약보 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다운 기업들의 호실적도 국채 금리의 하방 압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당연히 기술주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애플은 0.88% 떨어졌고요. 투자회사 스티펠에서 아마존 주가가 종가 대비 30% 오를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아마존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오늘 5% 가까이 떨어지면서 크게 하락했죠.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한 추가적 규제 리스크가 구체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매출의 약 10%에서 20%를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을 입은 것을 보입니다.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도 보시면 오늘 메타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와 버크셔 해서웨이도 강보 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간밤 나왔던 실적들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를 살펴보면 모두 3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두 은행사의 등락은 엇갈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장기증권이 쌓인 탓에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3분기에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3% 급감하면서 주가가 1.6% 하락했습니다. 또 지역은행인 뉴욕 멜론은행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순이자 매출이 약 10%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주가가 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대형은행권들의 실적은 견조했는데요. 목요일에 대거로 나올 중소형은행들의 실적에 이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채금리의 상승폭을 키웠던 것은 사실상 소매 판매의 역할이 컸죠. 9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예상치 0.2%를 웃돌았는데요. 지난달에 이어 탄탄한 소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미국 경기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도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과 또 고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연준 의원의 발언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다소 중립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국채금리의 상승이 경기를 냉각시킨다는 점은 동의했지만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나온 소매 지표와 GDP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경기가 탄탄한 상태고 또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추세라면서 추가적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은 그동안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 다시 고공행진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8%대까지 올라왔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5.2%대 넘게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또 채권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길에 나선다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해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가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WTI는 배럴당 86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화두는 현물 ETF 최종 승인이죠.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연내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이 75%까지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3,884만 원에 거래된 것 확인해봤습니다.